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늦은 밤 산길을 운전하면서 볼록 거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빛 하나 없는 굽이진 산길에서 볼록 거울에 보이면 안 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이번 이야기는 10년 정도 춘천에서 알고 지낸 지인이 자신의 경험이라며 알려준 사연입니다. 그럼 지인이 경험한 그날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은 산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춘천의 어지간한 산길은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길이나 많고 많은 고개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인은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기를 원하므로 구체적인 장소 거론 없이 이야기 진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을 경험한 곳은 그리 외진 곳도 아니고 그리 험난한 곳도 아닌 양구에서 춘천으로 넘어오는 길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산길 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 좁고 굽이져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다닌 춘천에서 운전을 좀 한 분들이라면 바로 거기 할 정도로 지명적으로도 유명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지인은 업무를 마친 뒤에 카풀을 하는 직장 동료와 함께 늦은 밤 이 길을 자주 다녔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영화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 평소에 차들도 많이 다녀서 무서운 느낌은커녕 낮에 다니면 운전자도 경치 구경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게 일이 아니라도 가끔 드라이브를 하러 가는 산속에 있는 좁은 고갯길이라고도 합니다. 이상한 것을 본 그날도 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카풀을 하는 직장 동료와 함께 그 고갯길을 넘어서 집으로 오는 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면서도 뭐 많이들 아는 얘기가 아닌 소수만 한다는 이야기들이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냥 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어디까지나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라고 해요. 전설의 고향이라니 하고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내려오는 전설은 조선시대에 그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 총각이 한 명 있었고 이 총각의 어머님은 잘 드시지 못해서 오랜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너무 가난했기에 뭐 가슴앓이만 했다고 합니다. 총각은 어느 날 강가에 나갔다가 파란 잉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크기가 좋기 어린아이 키보다 컸었다고 해요. 총각은 그렇게 큰 잉어를 잡았을 때 어머님께 고아드리면 좋겠다고 막 기뻐하다가 이내 그 생김새와 빛깔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냥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 그 잉어가 나타나서 고맙다며 말을 하는데 달이 뜨지 않는 밤에 장독에 강물을 길어다 넣어주면 자신이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잉어가 까탈스러운 게 강물을 넣을 때 절대 장독을 봐서도 안 되고 장독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감춰두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각은 이제 꿈에라는 걸 알면서도 워낙 그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어디 믿을 구석 하나 없다 보니까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장독에 물을 넣으려는데 장독이 없더랍니다. 그만큼 가난했었다고 해요. 장독을 쓸 일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버려진 장독이라도 있을까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또 누군가 버린 것처럼 보이는 장독이 있어서 그걸 들고 와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강물을 길어와서 장독을 채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부엌 수단지 안에는 물고기들이 한가득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 물고기들은 당시에도 값이 비싸고 귀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총각은 그 물고기들을 어머님께 드렸었고 어머님께서는 꾸준히 그 물고기들을 드신 결과 기력을 회복하시고 동네 마실까지 다닐 정도가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총각은 매일같이 생기는 물고기들을 짊어지고 고개를 넘어서 큰 마을 장터에 내다 팔아서 돈도 제법 모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이 장독에 대해서 듣고 아시는지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소중히 생각하시며 장독을 닦고 또 닦고 하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훔쳐보다가 총각 어머님께서 장독을 닦는 모습을 봤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날 밤 동네 사람 5이 모여서 그 장독을 훔쳐 달아나려고 하다가 총각과 어머님께 걸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총각과 어머님을 죽였고 장독까지 깨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깨진 장독에서는 어떤 잠든 모습에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온몸이 파란 여인이 나왔는데 물이 마르면서 그 파란 여인도 몸이 말라갔대요. 그리고 말라 죽어가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것들은 살가치가 없으니까 그 대를 다 끊어버리겠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말을 들은 그 5명은 황급히 도망을 쳤고 아침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3명을 집 뒷뜰에다가 묻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친 사람들은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며칠이 지난 뒤부터 도망을 간 사람들의 그 집에 어른이며 애매할 것 없이 식구들이 물에서 익사한 채로 계속 나왔고 결국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도망을 쳤던 5도 물에서 익사를 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모두 하나같이 무언가에 손목이 뜯긴 것처럼 손목이 잘린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죽은 뒤 동네 사람들 꿈에 그 파란 여자가 나타나서는 앞에 있었던 일들을 꿈속에서 알려줬고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그 동네를 벗어나려는 사람은 똑같이 죽이겠다고 했었다고 해요. 이런 전설들을 많이 알고 있는 지인이었지만 이게 다 그냥 전설이니까 그 전설이 있는 길을 지나더라도 겁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옆에 탄 직장 동료가 갸우뚱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잘못 본 것 같다고 하더래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코너를 도는데 직장 동료가 떨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냥 듣기만 하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볼록 거울에 이상한 게 비춰서 봤는데 처음엔 잘못 봤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또 봤다며 말을 했다고 해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산발을 한 모습인데 볼록 거울 속에 비쳤었다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또 코너가 나왔는데 직장 동료는 짧게 욱소리를 내면서 몸이 굳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인이 지나면서 볼록 거울을 봤는데 그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러나 그러면서도 진짜 겁이 막 났었다는데 그때 생각이 든 게 볼록 거울을 조수석에서 보는 거랑 운전석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음 코너에서 돌 때는 볼록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보는데 진짜 지인 동료가 말한 그 여자가 볼록 거울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미치겠는 게 그 상황에서도 이게 굽이지고 좁은 길이고 또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강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바로 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은 뭘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냥 거울에 그 모습이 보여도 마음을 다스리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방법 외에는요. 지인은 그렇게 코너를 돌 때마다 그 여자를 봤었고 직장 동료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큰 길이 시작되는 코너길에서 볼록 거울을 봤을 땐 그제서야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큰 도로로 나온 지인과 직장 동료는 차를 세우고 서로를 봤는데 그냥 둘 다 새파랗게 질린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직장에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던 직장 동료들 중에도 몇몇이 자신들도 그 길에서 지인의 말처럼 그 이상한 여자를 봤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그 뒤로 조용해졌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전설이라는 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인과 동료들이 봤다는 그 여자는 그 전설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야기가 아닌 이런 일들을 어두운 산길에서 경험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어떤 장소에서 뭔가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혼자 본 거라면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모르는 누군가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봐서 이상해지는 상황,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반짝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그런데 그 사연이 전에 지인이 경험을 했다고 말해준 그 사연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의 사연이더라고요. 그때 지인이 말할 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지 않나 했던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엔 반짝이님과 지인의 사연을 같이 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반짝이님과 지인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싹하고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 곳이, 어쨌든 거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고 지나다닐 길도 없는 곳인데요. 이 얘긴 그런 장소에서 비 오는 날 손을 흔들면서 서 있던 이상한 남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고요. 점심에 포천에서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포천 시내던가 거기 오래된 예식장이 있었어요. 기억하는 게 1층엔 은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찾았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11시던가 그쯤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저녁엔 남양주에 있는 처가댁에서 처가 식구들하고 이제 식사 모임이 있어서 남양주로 넘어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도 신혼이었는데 그날 진짜 친한 친구들이 오는 자리라서 어쩌면 술을 입에 댈 수도 있겠고, 어차피 저녁에 가족 모임에 가면 술을 마시게 될 거고, 모임 마치고 넘어올 때 운전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모임 같은 거 진짜 싫어하는 와이프도 그날은 같이 동석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포천에선 남양주에서 이제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가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일어난다고 하고 그렇게 나와서 남양주로 출발했죠. 그땐 처가댁 식구들도 봐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포천에선 그 술에 대한 갈망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술을 마신 모습으로 간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려니까 와이프가 아니라고, 가서 술도 마실 것 같으니까 운전은 와이프가 할 테니 이제 전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에서 출발할 땐 와이프가 운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출발할 때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눈이 점점 굵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부근에 꽤 긴 구간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눈 때문에도 이제 앞도 잘 안 보이니까 와이프가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휴게소가 앞에 보여서 잘 됐다고, 휴게소에서 좀 쉬고 제가 운전하겠다고 해서 휴게소로 들어갔고, 거기서 와이프랑 분위기 있게 따뜻한 커피 한잔 하고 와이프랑 교대해서 휴게소부터는 제가 운전을 했는데요. 그렇게 나와서 얼마나 갔을라나? 공사 구간이 또 나왔는데 멀리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손을 천천히 흔들면서 있길래, 그 공사 구간 같은 데 보면은 그 안전 마네킹인가? 그 공사 구간 경고하는 마네킹인가 했었거든요.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때 내리던 눈이 점점 굵어져서는 좀 빨리 달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서 있는 그러니까 공사 구간 경고하는 그 마네킹이라고 생각되는 그 물체를 피해서 1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가는데, 그때 전 그 물체를 지나고 말이죠. 다시 뭔가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광봉이라고 하죠. 공사 현장에서 빨간불 들어오는 거. 마네킹이라고 생각한 건 경광봉도 없었고, 그걸 반사띠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빛 받으면은 하얗게 빛나는 그 밝은 빛이 나는 그게 없더라고요. 공사 구간이라서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마네킹이라면 그런 게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처음 봤을 땐 긴가민가 했거든요. 마네킹이 좀 많이 더럽다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지저분했어요. 그냥 공사 현장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얼굴은 눈, 코, 입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다시 확인하려고 이제 본 건데, 그때 그 마네킹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이드 미러에 비친 모습이죠. 그 마네킹이라고 생각했던 건 몸을 돌려서 서서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남자처럼 보이는데 확실히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었어요. 아내도 그걸 보고 기겁을 했고요. 그래서 전 처가댁 가족 모임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때 그 길로 다시 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길로 돌아서 가야 하니까 제가 운전을 하려고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때 처가 식구들 만나서 오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운전을 하는 형님이 와이프 오빠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가끔 얼굴 없는 남자를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였나 보네 하면서. 근데 왜 자기는 그렇게 다니면서 한 번을 못 봤지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웃더라는 거죠. 그때 전 거의 새신랑이니 처가 식구들이 하는 말에 그냥 웃을 뿐인데, 와이프가 그런 말하는 자기 오빠한테 지금 낱말하듯이 말하냐면서 짜증을 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그 길을 다녀도 그 남자를 다시 보진 못했는데, 아직도 그때 그 일 와이프랑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한 반짝이님의 사연입니다. 한 17년 전 경험이고요.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황이 생생해요. 그때 전 남편하고 포천 화연에 일이 있어서 화연에 갔다가 남양주 진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남편은 거하게 한잔한 뒤라서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새벽이었어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때 그 길이 고속도로 같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국도 구간이었는데요. 휴게소 지나서 앞쪽 방향에 누군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사람이야, 인형이야?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취해서 듣지도 못하고 전 혹시나 사람이면 뛰어들까봐 경계하면서 천천히 지나갔는데 아주 천천히요. 그 사람 옷부터 얼굴까지 다 보일 정도로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요. 그 남잔 작은 키에 통통한 몸이고 청바지에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도와달라는 의미면 빠르게 흔들 텐데 그냥 지나가는 우리를 보면서 마치 기계처럼 천천히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바로 앞을 지나가면서 그 남자로 보이는 것과 얼굴을 마주쳤는데요. 눈, 코, 입이 없었어요. 그냥 뻥 뚫린 상태. 순간 지나가면서 소름이 돋아서 전 그걸 지나자마자 속도를 냈고요. 그리고 룸미러로 보니까 제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도 그 구간에서 제 차랑 잠시 멀어졌다가 다시 속도를 내는지 제 차랑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럼 제 생각에 그때 저만 본 게 아니라는 말인데, 제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말인데 분명 뒷차도 그때 그걸 봤지 싶어요. 그래서 그때 진접 근처까지 긴장을 엄청 해서 팔이 아플 정도로 팔에 힘을 주고 운전했었고요. 이건 착각이 아니고 진짜 확실히 본 사실이에요. 그 뒤로 전 한동안 체크 난방을 보며 경기를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남자가 서 있던 그 길은 절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반짝이님과 지인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도로에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귀신 얘기들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착각이겠지, 잘못 본 거겠지, 그런 걸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말이죠.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괴이한 무언가를 봤다라 그것도 서로 얘기하는 괴상한 모습이 같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자리에 있다 움직이면 그 자리엔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도 어떤 장소나 물건에 머물렀다 움직이면 그 흔적이 남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이야기는 붕해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붕해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붕해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2010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날은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친구랑 1박 2일 낚시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그날 밤 11시던가 12시던가 국도를 타고 천천히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날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서 천천히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가는 길에 바로 뒤에서 차 한 대가 우리 뒤를 바짝 따라오더라고요. 친구는 그렇게 우리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차를 보면서 안개 때문에 안 보여서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뒤따라오던 그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지 우리 뒤쪽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급회전을 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렇게 차가 돌더니 갓길 쪽에 멈추더라고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도 그 소리 듣고 그렇게 차가 도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도와주려는 듯 그 차를 갓길에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친구는 같이 내려서 이제 그 차 쪽으로 달려갔는데, 그때 비상등을 킨 차 쪽에서도 사람이 달려오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온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사람을 친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거짓말 같지 않은 게 그 사람 상태가 정말 많이 놀라고 겁먹은 상태였거든요. 그 사람 말이 안개가 너무 짙어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앞에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가.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우리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 주변 어디에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이 사람 혹시 음주운전인가 하고 의심도 했었는데 술 냄새라든지 언행도 이상하지 않고, 그런데 그때 차를 살펴보던 친구가 주변을 다시 이렇게 둘러보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잘 해결하시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저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서두르는 느낌. 그리고 친구가 차에 타자마자 문부터 잠그더라고요. 안전벨트도 출발하면서 착용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뭐라도 봤냐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서둘러서 자리를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기분 탓인지 그때 차 창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여자 웃음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더니 남자 웃음소리도 같이. 전 친구한테 너도 들었냐고 지금 웃음소리 같은 거. 근데 친구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그러고. 그 뒤엔 뭐 낚시하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왔는데요. 동네로 들어와서 친구가 주유를 해야겠다고 거기가 거기에 있는 주유소였거든요. 사장님도 연세가 있는 분이셨고 친절한 분이셨는데 저나 친구나 거기서 늘 주유를 했었어요. 우린 자연스럽게 그날도 거길 간 거죠. 그날도 사장님은 웃으면서 저에게 농담을 건네셨는데 주유를 하려고 하시다가 차를 앞으로 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주유기에 맞추려고 그래서 차를 조금만 더 앞으로 빼라고 하는 건가 해서 조금 앞으로 움직였더니 사장님이 다시 웃으시면서 들어가서 커피나 한잔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주유하기 전에. 근데 눈치 빠른 친구.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말없이 바로 사무실 앞 주차장에 차를 주차. 그리고 저보고도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저도 친구 따라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그런 우릴 보더니 커피 좀 마시고 있으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나가셨는데 사무실 안에서 우린 사장님이 이제 뭘 하시나 하고 봤거든요. 주유소 사장님이 차에 뭘 막 뿌리면서 뭐라 하세요. 그리고 차 문을 열고 아예 차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에서도 바깥에서 뿌리던 걸 이렇게 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는 바퀴며 트렁크며 거기까지도 다 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저랑 친구한테 낚시 다녀오냐고 이번엔 좀 잡았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사무실 책상에 뭘 내려놓더라고요. 저희도 그때 사장님한테 차에 뭘 하신 거냐 무슨 일이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그저 그렇죠 이러고 말았는데 사장님이 우릴 보시면서 그래요. 저거 성수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낚시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뭘 잡아가지고 온 거냐고. 그 사장님이 젊어서 신내림까지 받았는데 그 신내림 받은 뒤에 무속생활 하는 게 싫어서 성당에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강한 그런 기운 같은 경우엔 그게 어렴풋하게 머리에도 그려지는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려져도 그게 사악한 느낌이 아니라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차에서 그냥 한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엄청나게 안 좋은 기운 둘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고 그냥 느낌만으로 전해졌는데 그 느낌이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익사한, 그것도 자살을 한, 그리고 그걸 그냥 두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분명 사고가 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성수를 가지고 나가서 차에다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한 거고요. 그런 사장님 말에 그때 저희가 오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뒤에서 오던 차가 남자랑 여자를 쳤다고 했는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좀 나쁜 기분이 들어서 도와주려다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왔다라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그 기운만 느껴지고 머릿속에 모습이 그려지지 않은 걸 보면 어쩌면 그게 그 사람한테 가 있고 그래서 그 기운만 차에 남아있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는 길에 여자랑 남자 웃음소리도 들은 것 같다고. 그럼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차에 붙어있던 기가 강하다 보니까 어쩌면 차가 지나가는 길에 거기 있던 다른 것들이 차를 따라서 움직인 걸 들은 걸 수도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기분 탓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런 농담식으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운전자가 봤다는 것도 남자랑 여자였고 사장님도 차에서 한 맺힌 남자랑 여자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러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친구도 소름이 올라오는데 사장님이 농담식으로 말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연히 그게 잘 맞은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이게 남 일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가 되니까 마냥 쉽게 웃고 넘기긴 힘들더라고요. 붕해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기운이 느껴진다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불가청음이라는 게 있죠. 초음파라든지 초저주파라든지. 호랑이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초저주파를 내는데 영국에서 이걸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실험 대상자가 그때 750명이었는데 그런데 그중 몇몇이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실험이 시작됐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죠.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기운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다 제각각이겠지만 이런 초음파나 초저주파를 사용하는 생명체는 무수히 많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자신 눈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